안녕하십니까. 영상과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강의도 하고 있는 마준철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포토샵의 무브 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무브 툴의 기능은 일러스트레이터의 셀렉션 툴 기능이랑 거의 비슷해요. 정말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또 이걸 또 모르고 또 안 쓰셔. 왜 안 쓰신지 모르겠어. 그래서 오늘은 포토샵의 무브 툴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최대 기능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수업에 필요한 이 데이터는 제가 영상 하단에 다운받을 수 있는 URL 주소를 남겨놓았습니다. 타고 들어가 주셔서 다운받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 포토샵의 툴바에서 가장 첫 번째인 무브 툴에 대해서 좀 알아보도록 할 겁니다. 자, 이쪽 선택 영역부터 이동 복사, 회전 크기, 기울기, 반전, 글자 수정, 모양 수정 등 여러 가지 기능들을 무브 툴이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선택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마우스 올려놔 주시고 키보드 Alt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 휠을 올려보세요. 마우스 커서를 기준으로 포토샵 화면이 확대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화면 이동은 키보드 스페이스바를 길게 누르시면은 마우스 커서가 손바닥 모양으로 바뀌어지게 되고요. 잡고 움직여 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무브 툴은요, 마우스로 이렇게 클릭을 했을 때 이미지를 바로바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우스로 이렇게 드래그를 하셨을 때 3개의 이미지를 한꺼번에 모두 선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 상단에 보시면은 오토 셀렉트가 체크가 되어 있는지를 꼭 확인을 해주셔야 돼요. 이 오토 셀렉트가 체크가 풀어져 있으면은 내가 다른 이 이미지를 클릭해도 절대 선택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오토 셀렉트를 꼭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에 오토 셀렉트가 어디에만 해당이 되냐, 레이어이냐 그룹이냐, 그래서 레이어로 꼭 되어 있는지 확인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여기 Show Transform Controls라는 부분을 체크를 해주시면요, 이 이미지를 클릭했을 때 바로 이렇게 표시가 나타나게 됩니다. 일러스트레이터처럼요. 이 체크가 안 되어 있으면요, 클릭을 한다 해도 표시가 안 나타납니다. 사실 저는 이 부분을 꺼놓고 작업을 하고 있긴 한데, 포토샵을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으신 분들은 오히려 이거를 좀 켜놓고 좀 사용을 하고 계시다가 좀 익숙해지시면은 이거를 이제 꺼놓고 연습을 하는 시간을 가지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자, 두 번째는 이동입니다. 일러스트레이터에서 어떠한 오브젝트나 이미지를 옮기실 때는 마우스로 얘를 딱 잡은 다음에 끌어서 이렇게 갖다 놓기만 하면 되거든요. 무브 툴도 마찬가지예요. 얘를 마우스로 잡아서 이동만 해주시면 됩니다. 자, 이동하실 때 수평 수직 방향대로 똑바로 이동하시려면은 키보드 Shift 키를 눌러 가시면서 이동을 좀 해주시면은 수평 수직 방향대로 이쁘게 이동을 해줄 수가 있어요. 자, 요번에는요, 카피를 하면서 아래쪽에다가 놔볼 거예요. Alt 더하기 드래그래요. 자, 키보드 Alt를 누른 상태에서 얘를 잡고 내리시면은 이미지가 복제가 되면서 이동이 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또 오른쪽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잡고 이동. 자, 이동하실 때 똑바로 가실 때는 키보드 Shift 키를 같이 눌러가면서 이동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또 복제를 해보도록 할게요. 키보드 Alt 잡고 이동. 똑바로 배치해 주시고요. 놔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회전을 한번 해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크기도 같이 조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있는 다이어리 이미지를 마우스로 클릭해서 선택을 해보시고, 회전시켜주는 거는 각 모서리에 있는 점 또는 각 변에 있는 점에 마우스를 이렇게 올려놔 보시고, 이 마우스 커서를요, 살짝 이미지 바깥으로 빼보시는 거예요. 마우스는 절대 누른 상태에서 이동하시면 안 됩니다. 그냥 마우스 커서만 이동을 해주시면은 둥근 화살표로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이때 마우스를 잡고 돌려주시면은 마우스 커서에 따라 회전이 되실 거고요. 자, 키보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회전을 해보시면은 15도 각도로 리미트가 걸려지면서 딱딱딱딱 끊겨지면서 각도가 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90도나 180도를 회전을 하실 때는 키보드 Shift 키를 눌러 가시면서 회전을 좀 시켜주시는 게 좋으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회전을 다 하셨으면은 이건 꼭이에요. 엔터를 눌러주셔야 돼요. 자, 크기를 바꿔보도록 할 건데, 크기는 각 모서리 점에 마우스를 올려놔 보시면은 이렇게 마우스 커서가 양쪽 화살표로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마우스로요, 이 양쪽 화살표일 때 잡아서 이동을 해보시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미지 크기가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저는 지금 키보드를 아무것도 누르지 않는 상태에서
잡고 이동을 하고 있고요. 지금 크기가 바뀌어지는 상태를 확인해 보시면은 가로와 세로 비율을 유지하면서 이미지 크기가 이렇게 바뀌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어떤 분은 마우스만 자꾸 움직이실 때는 가로 세로 비율이 깨지면서 이미지 크기가 이렇게 조정이 되실 텐데,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키보드 Shift 키를 누르지 않는 상태에서 하고 있거든요. 자, 이게 어떠한 차이냐면요, 상단을 확인해 보시면은 W와 H 사이에 어떠한 이 클립 부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가 링크라는 부분인데요, 저는 이 링크가 채워져 있기 때문에 마우스만 이렇게 잡고 움직여줘도 가로 세로 비율이 유지가 되면서 이미지 크기가 조정이 되는 거고요. 이 클립 자체를 풀어주시고 마우스로 다시 잡아서 크기를 조정해 보시면은 가로 세로 비율이 이렇게 깨지면서 이미지 사이즈가 바뀌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개인 취향 차이인데, 저는 약간 이걸 좀 이미지의 가로 세로 비율을 유지하면서 크기를 조정하자주의라서 이 부분을 항상 체크를 해놓고 좀 사용을 하고 있고요. 본인의 일러스트 레이터 방식대로 하고 싶으신 분들은 체크를 풀어주시고 진행을 해주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근데 만일 이렇게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가로 세로 비율을 무시한 상태에서 이렇게 크기를 바꾸고 싶다. 자, 이거는 이제 반대 개념이에요. 자, 이렇게 링크 표시가 되어 있을 때는 키보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사이즈를 조정해 보시면은 가로 세로 비율이 깨지면서 이미지 사이즈가 바뀌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크기를 바꾸셨으면은 키보드 엔터를 눌러 주셔서 완료를 진행하셔야 됩니다. 이건 꼭입니다. 자, 포토샵의 무브 툴 중에서 기울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포스터 이미지를요, 버스 전광판에 합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여기를 얘를 이렇게 가져다 놨고요. 크기도 얼추 이렇게 맞춰 놔볼게요. 얼추 이렇게 맞춰 놨고요. 자, 이제 각 모서리를요, 여기다가 하나씩 잘 배치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키보드 컨트롤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 모서리를 딱 잡으신 다음에 본인이 배치하고 싶은 곳에다가 이렇게 놓으시면 되세요. 이제 좀 디테일하게 잡으셔야 되니까 좀 확대를 많이 해주신 다음에 키보드 컨트롤 키를 잘 눌러 가시면서 해당 모서리에다가 잘 배치만 해주시면 되십니다. 다 되셨으면은 키보드 엔터를 눌러 주셔서 완료를 꼭 해주세요. 굉장히 또 자연스럽게 합성이 잘 되었죠. 자, 이번에는요, 좌우 반전, 그 다음에 위아래 반전을 해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요 이미지를 좌우 반전을 시켜볼 건데, 자, 이미지 선택을 했고요. 자, 키보드 컨트롤 T를 눌러주시면은 프리 트랜스폼 기능을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는데, 자, 이 상태에서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밑에서 두 번째 플립 헐리전털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을 마우스로 클릭을 해주시면은 좌우 반전을 시켜줄 수가 있어요. 키보드 엔터 눌러주셔서 완료시켜 주시고, 자, 여기 있는 신발 이미지를 위아래 반전을 시켜보도록 할게요. 자, 얘도 마찬가지 이미지 선택하시고 컨트롤 T를 눌러주신 다음에 오른쪽 마우스를 클릭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밑에 플립 버티컬 이 글자를 이제 클릭을 해주시면요, 위아래 반전을 적용해 줄 수가 있습니다. 자, 얘도 마찬가지로 키보드 엔터를 꼭 눌러 주셔야 됩니다. 자, 이제 글자를 수정해 보도록 할 거고요. 무브 툴로 이 글자를 선택을 해 주신 다음에 밑에 있는 글자처럼 글자의 서체와 글자의 굵기와 글자의 크기를 바꿔보도록 할 거예요. 그래서 무브 툴로 글자 선택하시고 캐릭터 패널에서 아래에 있는 글자가 몬테셀레이트 폰트예요. 그래서 MONT 검색했고요. 몬테셀레이트 볼드 찾아서 적용해 줬고요. 글자 크기도 이렇게 수정을 해보도록 할게요. 잘 되죠? 간혹 여러분들이 이 글자의 서체와 크기와 자간과 행간을 수정하실 때는 타입 툴로 이 글자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불러 선택을 하신 다음에 이 부분을 수정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으신데, 그러실 필요가 1도 없어요. 이게 타입 툴이 은근히 실수를 엄청나게 불러오는 녀석이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여러분들이 이 글자를 수정하실 때는 무브 툴로 글자만 잘 선택해 주시고 이 캐릭터 이쪽에서 수정만 해주시면 끝납니다. 자, 이것도 밑에 있는 글자처럼 한번 바꿔보도록 할게요. 글자 선택했고요. 노토산스 KR이라는 글자에 블랙으로 굵기 정해줬고요. 글자 크기 이렇게 바꿔줬고요. 간단하죠? 자, 오타를 수정하실 때도 이 무브 툴인 상태에서 예를 들어서 발을 사로 바꿔볼게요. 마우스로 더블 클릭하신 다음에 발을 이렇게 드래그 선택해서 사
끝났죠? 굉장히 쉽습니다. 타입 툴로 선택해서 얘를 드래그해서 선택하셔도 되시는데 그냥 무브 툴인 상태에서 더블 클릭하셔도요. 이 글자를 바로 블럭 선택을 해줄 수가 있고요. 수정도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거는 이제 2022 최신 버전에만 사용이 가능하고요. 무브 툴로 이 모양을 선택을 했고요. 자, 확인해 보시면은 사각형의 모서리를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수정을 해줄 수가 있어요. 예전에는 무브 툴로 사용할 수가 없었고요. 여기 보이시면은 패스 셀렉션 툴 이거 갖고만 좀 진행이 됐었거든요. 이제 무브 툴로 가능하게끔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다각형도 마찬가지로 수정이 가능하고요. 이 삼각형도 마찬가지로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무브 툴의 기능을 하나부터 10까지 다 알아봤습니다. 무브 툴 기능을 여러분들이 일러스트레이터처럼 잘 사용을 해주셔야 포토샵을 쓰시는데 그렇게 불편한 거는 많이 없으실 겁니다. 주변 분들이 MJ 디자인의 유튜브 내용을 보면은 왜 이렇게 재미없는 것만 하냐, 이렇게 항상 기본만 다루냐,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해주시는데 저도 알아요. 뭔가 효과 빠방 들어가고 약간 신기한 것 좀 넣어주면은 구독자 수 많이 늘 것이고 조회수도 많이 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일단 기본기 수업을 먼저 다 나간 다음에 추후에 좀 재밌고 신기한 그런 효과 위주의 수업을 진행을 하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기본, 디자인의 기본, 영상의 기본, 그런 기본이 탄탄하셔야 응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좀 지루하시더라도 기본기를 탄탄하게 다지는 연습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다음 수업은 포토샵의 선택 영역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 선택 영역의 기능과 개념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범위, 그런 부분을 좀 디테일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수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